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재활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허리 통증에 대한 기능적 접근입니다.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 자체 통증은 철저한 피해자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허리 통증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리 통증은 두 가지 패턴으로 발생하거든요. 허리 자체가 약해져서 통증이 발생하는 형태, 허리 주변이 약해져서, 내지는 허리 자체는 그렇게 엄청 약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해서 허리 쪽에 피해를 주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허리라고 하는데 허리 자체가 체관이거든요. 체관에 대한 안정화 기전이 깨지는 게 1번. 그 다음에 체관 자체는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인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허리 쪽에 2차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리의 주변 근육들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요추 골반 복합체의 안정화 기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말 그대로 허리와 골반을 통으로 해서 이 신체의 구조물들이 안정되게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능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반복되죠. 복강내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내압이라는 거는 그 허리의 앞쪽 편에 코어라고 하는 근육들이 복부에 압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 압력 자체가 탄탄하게 좀 기능을 해줘야 허리에 피해를 덜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기둥지지줄 효과입니다. 기둥지지줄 효과는 고관절에서 대요근이라는 근육이 허리에 부착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심부기립근이 부착이 돼요. 이 기둥지지줄 효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대교 같은데 뭐 강이나 내지는 바다 쪽에 큰 다리가 있을 때 다리에 보면 기둥이 있고 기둥에서 양쪽으로 뻗치는 줄 같은 게 잡고 있죠. 이게 기둥지지줄이거든요. 결국 이 기둥지지줄 효과처럼 하나의 기둥에 양쪽의 끈을 묶어가지고 탄탄하게 잡아주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그 허리뼈도 앞쪽의 대요근과 뒤쪽의 기립근으로 기둥지지줄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강내압 조절에 대한 능력과 기둥지지줄 효과에 대한 이 기능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가 흉요근막의 긴장도거든요. 흉요근막이라는 거는 그 흉추와 요추의 근막이에요. 결국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동그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쪽에는 근육들이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강하게 불면은 짱짱한 장력이 형성되거든요. 이 장력 자체도 허리 골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성 기전의 역할을 하더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운동량이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서 이 흉요근막의 안쪽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소위 볼륨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흉요근막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안정화 기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쪽에 근육들이 짱짱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차 있는 것처럼 근비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운동성 근육까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탄탄하게 몸을 잘 쓰겠다. 그럼 높은 강도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동성 근육에 대한 근비대도 허리 통증의 안정화 기전에 또 큰 역할을 하는구나까지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강내압 조절에 대한 이 기능이 떨어지고 기둥지지줄 효과에 대한 기능도 떨어지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사람은 기립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요. 서야 됩니다. 서야 되니까 이 기립에 대한 자세를 취할 때 전면 근육을 보상 사용합니다. 이 전면 근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표면 기립근이거든요. 표면 기립근은 흉추와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사이, 그 다음에 골반에서 거의 흉추로 다 부착을 해요. 그럼 허리에는 부착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 기립근을 과하게 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세우기 위해서
허리를 건너뛰고 위쪽을 흉추를 끌어다 세워서 자세를 취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근육이 잡는 힘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양은 나왔지만 허리 쪽, 골반 쪽에 대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속이 빈 형태로 해서 기립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표면 기립근을 과하게 쓰고 원래 써야 될 근육은 못 쓰니까 이에 대한 근육통이 생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생기는 게 표면 기립근에 대한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반에 대한 부착 지점 내지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통증이 생기는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근육통이 먼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허리뼈에 부착되는 근육들은 제 기능을 못해요. 약하고 힘이 없고 하니까 기립 자세는 취했습니다. 결국에는 관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관절 스트레스가 되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관절통이 생깁니다. 이 관절통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뭐가 있지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척추뼈에는 후관절과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 디스크와 후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를 하고요. 이 디스크와 후관절에 만성적인 형태로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관절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합니다. 이때 후관절 같은 경우는 신경을 누를 만한 그런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관절은 철저하게 관절이 스트레스 받았네, 관절이 염증 반응이 생겨서 기계적인 염증 반응으로 부었구나. 그러면 약이나 주사 치료로 염증 반응을 줄인 형태의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염증 반응이 생기면 약이나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데 디스크 자체가 뒤쪽으로 밀려 나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신경 뿌리를 압박하거든요. 이때 그 신경 압박 증상이 너무 심한 때에는 방사통이라는 통증이 생기고 그게 약으로 주사로 조절이 거의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망가져서 아파라는 형태가 아니고 디스크와 후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서 일단 아픈 거고요. 그 아픈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런 안정화 기정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통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 때문에 만약에 계속 아프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평생을 아파야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안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아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것인가를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허리 자체의 안정화 기전들은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허리 골반 복합체에 대해서 안정화 기전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른 관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때 같이 친구처럼 묶여가지고 나빠지는 여러 가지 안정화 기전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고관절 안정성이랑 견갑 안정성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팔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 다리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기도 하고 이때 굴곡 신전에 대한 것만 예시를 들게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나는 손을 뻗어서 집을 거예요. 그러면 구부리겠죠. 이때 허리도 구부리고 고관절도 구부리고 무릎도 구부리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지점까지 구부리기 위해서는 고관절과 무릎이 어느 정도 구부러지면 허리는 덜 구부리게 돼요. 예. 근데 고관절과 무릎이 덜 구부리게 되면 누가 더 구부려야 됩니다. 그러면 허리는 더 굴곡되겠죠. 내지는 팔을 뻗는 동작을 해서 위에 물건을 잡을 거예요. 이때 견갑과 상지를 이용해서 팔을 뻗을 건데 이 뻗는 동작을 할 때 팔이 안 들리면 허리라도 펼쳐가지고 뒤로 신전시켜서 위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몸은 목적지향적으로 어떤 형태로 거기를 닿게끔 한다라는 동작을 수행을 할 때 누가 안 움직이네? 누가 대신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 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리나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곳이 생기면 허리를 더 굴곡 신전을 하는 패턴으로 계속 몸을 써요. 그러면 어차피 몸은 허리 골반 복합체는 약할 텐데 근데 허리를 막 움직이네? 그러면 관절과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증가를 하겠죠. 결국 허리 골반 복합체에 대한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여기만 열심히 치료하면 될 것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어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기둥 지지줄 효과에 대한 것도 일단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겠지만
허리 말고 허리 이외에 허리를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다른 인체 부위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지역 상호 의존성.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과 서로 연관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내용을 아셔야 허리 치료할 때 허리만 열심히 치료하지 않는구나. 허리 말고 다른 부분도 허리에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팔 동작보다는 다리 동작에 대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견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접근하지 않고요. 고관절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접근해서 결국 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형태로 치료적인 형태의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허리 통증은 결국 허리 근육들과 허리 관절에 대한 통증인데 문제는 이 근육과 관절은 철저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 결국 가해자가 있을 거예요. 가해자를 찾아서 그 가해자에 대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허리 통증에 대한 그 치료법임과 동시에 예방관리법이 됨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보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